자, 일단 장점 첫 번째로는 주행감이랑 정숙성,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이게 운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엔진 소리가 아예 안 들리잖아. 아예 안 들려. 그냥 노면 소리 조금 들리는 거 그거밖에 없고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다 보니까 와, 이 조용하면서 오는 게 너무 만족도가 크더라. 그리고 지금 주행감이라고 했는데 밟았을 때 나가는 그 느낌이 너무 부드럽기도 하고 출력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RWD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출력이 낮은 모델인데도 밟으면 확 나가는 게 그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런 공도에서 밟진 않지만 차 사고서 사실 뭐 한두 번 차가 없을 때 그럴 때 밟아봤단 말이에요. 이 맛에 전기차 타지,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지인들 태웠을 때 이게 전기차다 하면서 살짝 팍 밟을 때 오 다들 그러잖아. 로켓 발사하는 것 같아. 그니까 이게 내연기관에서 맛봤던 거랑은 차원이 달라. 이 스포츠카? 이런 건 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5천만 원대 차에서 이 정도 기분? 나는 진짜 너무 후회하지 않는 소비였다. 그리고 이게 밟는 게 그냥 단순히 빨라서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특히 멈춰있다가 어디 막 진입해야 된다 그럴 때 오히려 안전하더라고. 고속도로 휴게소 잠깐 들렀다가 이제 진입을 해야 돼. 그럴 때 속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오히려 안전하잖아. 그때 좀 CC 낮은 거 그런 차로 탔을 때는 겁나 엥 하면서 밟아가지고 겨우 속도 맞춰가지고 막 진입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쑥 밟으면 적당히 속도 맞춰주고 오히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되게 만족도가 크더라. 또 이게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이런 도로에서도 적당히 속도 맞춰가지고 끼어들어야 될 때 있잖아. 그게 안전해. 그치, 그게 오히려 안전해.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짜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어플이랑 UI UX가 정말 잘 잡혀 있어요. 테슬라가 아이폰계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뭔 소리야? 자동차계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뭐 디자인 요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프로필 설정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와이프 이렇게 둘을 설정을 해놨고, 이걸 스위칭하게 되면은 단순히 시트 포지션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사이드 미러 여기까지는 다 바꿔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런 상세한 주행 설정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속을 표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감소됨 이 설정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제 거로 바꾸게 되면은 자동으로 바뀌고, 뭐 라이트라던가 이런 설정들도 전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 밑에 있는 어플 배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내가 설정한 대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운전을 좀 여러 명이서 해야 된다, 주로 가족차로 쓴다, 그러면은 이 기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테슬라에서 다른 테슬라로 넘어가게 된다, 차를 바꾼다,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설정했던 거, 그 프로필도 다음 차에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된다고 하네요. 프로필 자체에 내 설정이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밑에 보면은 뭐 자녀 보호 설정, 뭐 발렛 모드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휴식 모드라는 걸 따로 설정을 했거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시트 포지션이랑 뭐 핸들 같은 거는 저 끝으로 밀어주고요. 저는 최대한 뒤로 빠져서 이렇게 넓게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쉬는 시간에 차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뭐 업무를 간단하게 보거나 아니면 누워서 잠깐 핸드폰을 한다던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모드를 여러 개로 해가지고 누워서 쉴 때 아니면 업무를 잠깐 봐야 될 때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뒀더라고요. 거기다가 테슬라는 차키라는 개념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내 차키입니다. 물론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카드키, 요게 차키의 개념이긴 한데 요거 2장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요 카드키를 썼던 거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타면서 틴팅샵에 한번 맡길 때, 그때 한번 필요했다. 그래서 주로 테슬라를 타면은 발렛 같은 걸 가끔가다 맡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카드키를 한 장을 내부에다가 두고, 그리고 카드키 한 장은 또 지갑에다가 두고, 이렇게 사용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카드키가 내부에 있으면 그냥 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부에 있는 거는 차 문이 열리는데 사용되진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식하는 게 신기하긴 했다. 거기다가 더 놀라웠던 거는 스마트키가 차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누구의 스마트폰인가, 요런 것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석에 들어올 때랑 와이프가 운전석에 들어올 때 이걸 알아서 인식해서 프로필을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는 이제 UWB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플래그십 모델을 사용하면 대부분 다 들어있거든요. 아이폰은 거의 다 있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S25 플러스 이런 거 급 이상, 그런 거에는 들어있어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운전석 쪽에서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더 가까운 위치에서 여는가, 이거를 인식해서 프로필을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와이프 핸드폰에도 스마트키가 되어 있고 제 거에도 스마트키가 되어 있는데, 동시에 틀 때 가끔가다 빼고는 거의 다 인식을 제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요 차키를 좀 대여를 해줘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급하게 뭐 빼줘야 된다거나 그럴 때 내가 그 주변에 없다, 그래서 내 아는 지인한테 잠깐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테슬라 앱에 들어오면 밑에 쪽에
보안 및 운전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운전자 관리, 이쪽에서 운전자 추가, 이걸 누르게 되면 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은 테슬라 카페에서는 급한 경우에 잠깐 뭐 대여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무슨 차라는 느낌보다는 움직이는 IoT 기계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진짜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족스러웠던 게 지금 앞에 보니까 사실 이거 핸드폰 뺐다 치고 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핸들이랑 그냥 디스플레이, 이게 끝이야. 애플 아이폰 이런 거 빠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뭔가 약간 애플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만약에 이렇게 핸드폰도 뺐다 그러면은 앞에 윈도우가 가려지는 게 아예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만족도가 크더라.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깔끔하다 이게 뿐만 아니라 수납 공간도 진짜 넉넉하거든. 이게 깊이가 좀 낮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쪽 보면은 숨겨진 이런 공간도 있기도 하고, 요런 데다 이제 카드 같은 거 넣어놓으면 되는 거야. 이거는 테무발 액세서리거든요. 사실 테슬라의 완성은 테무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뭐 신용카드라던가 급하게 써야 되는, 아니면 뭐 충전카드, 카드키 이런 것들 넣어놓고 이렇게 숨겨두면은 약간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시크릿 공간 이런 게 생깁니다. 원래는 이게 죽은 공간이었어요. 이런 거 하나 부착해서 넣어놓으면 되게 좋고, 얘도 생각보다 되게 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좀 안 보이는 것들, 잘 안 쓰는 것들 여기다 숨겨놓고 좀 비교적 자주 쓰는 이런 선글라스 정도, 이 정도만 간단하게 넣어놓으면은 정말 차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센터 콘솔, 이쪽 안쪽 보면은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깊거든요. 말도 안 되게 깊어가지고 이게 사실 주행 중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것도 액세서리 하나 넣어놔가지고 딱 이렇게 두면은 평소에 좀 비교적 자주 쓰는 것들은 여기다 넣어놓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려놓고 하면은 정말 깔끔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스러운데 또 이렇게 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열어둔 거는 약간 갤럭시스럽단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다음 장점은, 이것도 진짜 찐만족이었는데, 앞에 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시야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가로 돌리고 이러면은 앞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특히 또 하나 거슬리는 게 보통은 블랙박스란 말이죠. 근데 얘는 블랙박스를 안 달아도 됩니다. 뭐 전략적으로 일부러 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여기 내장되어 있는 블랙박스 모드가 있어요. 얘가 심지어 6채널이 돼가지고 사실상 360도가 다 보인다. 주행 중에는 블랙박스가 되고, 주차했을 때는 감시 모드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만족도 되게 커. 문콕 같은 거 실제로 그 신자님이라고 제 채널 보는 분들 다 아실 텐데 하이랜드를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이 감시 모드로 문콕을 2번이나 2번을 경험한 것도 조금 우프긴 한데, 이 2번을 다 감시 모드로 다 잡았다고 해요. 배터리 좀 소모 많이 되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블랙박스를 따로 달지 않고도 이 기능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거 만족도 진짜 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좋아요.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어디 주차했는지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앞 카메라 보면 잘하면 거기 기둥 번호가 적혀있는 게 보일 때가 많거든요. 맞아. 지금 우리가 스타필드 가고 있는데 이런 데는 보통 위치 조회가 되잖아. 근데 위치 조회 안 되는 주차장들도 되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디다 놨지? 이거를 미리 뭐 찍어놓거나 막 적어두거나 그런 거 아니면 까먹을 때가 있단 말이야. 잘 까먹어. 물론 뭐 경적해가지고 울릴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민망해 그거는. 그치. 약간 밑배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 감시 모드 잠깐 켜가지고 몇 번 기둥 근처구나 이러면 되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것도 되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 그 충전. 저 이게 내연기관만 타다가 전기차를 타면서 이거 충전 괜찮나? 안 불편한가? 이 생각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오히려 약간 장점으로 작용했던 게, 지금 시기는 전기차 인프라가 높아져 있는데 그만큼의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들은 많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차 구역이 비어있는 경우가 더 많아.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데, 일반 차 자리는 꽉 차 있는데 전기차 자리만 좀 비어있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밤늦게. 아니 늦게 가도 내 주차 공간이 있는 거야. 간 김에 이제 또 충전기 불려놓고. 완속으로 보통 충전을 하거든요. 완속으로 해도 어차피 하루 막 몇 시간 자는 동안에 이렇게 충전시켜 놓으니까 사실상 부족할 일이 없어요. 주유소를 찾아가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주행은 훨씬 더 편했다. 거기다가 비용 절감되는 것도 훨씬 크기도 하고, 특히 우리 아파트는 지금 거의 신축이라서 180원이란 말이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 같은 데 일반적인 데 보면은 200원 후반대 아니면 300원 초중반대, 요 정도가 평균이거든? 그 정도 가격대도 일반 내연기관보다 훨씬 싸긴 한데, 우리는 그거의 더 절반이니까 진짜 엄청 싸게 충전을 하고 있다. 내연기관 타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뭔가 거의 3분의 1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충전이 불편하지도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고속도로 많이 타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이 고속 충전할 때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 예를 들어서 막 20%에서 80% 이렇게 간다. 한 시간? 라고 나도 생각을 했거든? 근데 한 20분, 30분? 그 정도면 끝나는 거야. 우리 막 고속도로 같은 데 가가지고 알감자 사 먹으면. 그치? 뭐 편의점 가가지고 잠깐 뭐 음료수 하나 사고 화장실 한번 들르면은 그거 뭐 한 10분, 20분 지난단 말이야. 충분히 지나, 충분히. 그때 되면은 이미 꽉 차 있는 거야. 나 한 10%만 충전하려고 했는데 아씨 한 30% 돼버렸네? 이거 된단 말이야. 30%면 또 100km 넘게 가거든? 물론 장거리를 많이 뛰는 분들은 저처럼 RWD 모델이 아니라 롱레인지나 아니면 다른 모델을 조금 더 추천하긴 하는데 전 가성비로 사는 분들은 진짜 너무 찐 추천이다 이거. 그리고 저는 이 경기도 쪽에 살다 보니까 한번 서울 왔다 갔다 하면 80km에서 한 100km 이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왕복이. 맨날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냥 충전기 꽂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상 60% 70% 이상은 항상 나오는 그 정도라서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게 3주를 타보면서 좀 단점도 있었는데 첫 번째 단점은 비상금. 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버튼도 아니고 터치야, 터치. 제가 지금 3주 타면서 약간 테슬라인처럼 되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거는 좀 쉴드 불가 아닌가. 우리가 은근히 비상깜빡이 켜야 될 때가 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이럴 때 좀 보통 안전을 위해서 누르잖아요. 그땐 진짜 급하지.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급한 경우 있어. 아니면은 앞에서 갑자기 급 정차를 했어. 그럴 때 눌러야 되잖아. 바로 팍 눌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언제 이거 보고 앉아있냐고. 일단 나중에 사후대처로 좀 누르게 되기도 하고, 이건 솔직히 좀 실드 불가야. 이런 데라도 좀 안 보이게 넣어놨어야 되는데 버튼식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제 3주 타면서 좀 꿀팁?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요거를 그냥 확 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이게 터치식이라서 이렇게 하면 되긴 된단 말이야. 그냥 전체를 다 눌러버리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좀 급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실드 불가긴 해요. 그리고 다음 단점은 저는 3주 타도 아직 좀 익숙해지진 않더라고요. 일반 주행 때는 괜찮은데 이 변속을 터치로 합니다. 그나마 직관적으로 하려고 앞으로 갈 때는 앞으로 밀고 후진할 때는 뒤로 가고 이런 건데 이게 주차할 때 은근히 불편해요. 은근히. 또 이게 회전 반경이 크단 말이에요. 여기 한 번에 돌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한 번에 돌아갈라나? 여기야. 감독이야, 씨. 감독이야. 회전 반경이 은근히 커가지고 이거 한번 뒤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2차선 된다 이러면 좀 빼야 되는데 이럴 때 바로 팍팍 넣어가지고 후진 잠깐 넣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게 좀 은근히 불편했다. 또 이제 빨리 차 빼주고 해야 될 그치. 때 너무 민폐야. 그러니까 뒤에 차 기다리고 있어. 맞아. 이럴 때 바로바로 팍팍팍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테슬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커버를 하자면 일반 주차할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여유롭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급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 그럴 때 좀 불편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불편한 분들은 여기 따로 그 스틱을 다는 거 커스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또 AS 나중에 안 된다 막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이걸로 사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장점에서 조용함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각되는 단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지금 통풍 시트 한번 켜볼게요. 어떻게 돼? 거의 태풍 부는 소리인데. 태풍이 불어 갑자기 소리가 겁나 큰데 또 이 소리에 비하면은 안 시원해. 그만큼 시원하진 않아. 이 소리만 들으면은 싱싱 불어라야 약간 이 바로 꺼야 될 것 같은 막 단계 낮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만큼 솔직히 시원하진 않아. 뭐 얇은 바지 입었으니까 조금 냉기가 느껴지긴 하는데 이 소리에 비해서 시원하진 않는다. 근데 이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강조되는 느낌은 있어요.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렇다고 뭐 이제 뭐 1단, 2단으로 내리자니 1단을 하면은 거의 뭐 체감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열이 많아서 그런가? 2단 정도는 돼야 그나마 좀 유지가 된다, 냉기가. 그리고 여기서 또 단점이 나오는 게 이 음성. 한번 껐다가 나 더워 라고 했는데 히터야? 히터로 켜졌어.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나 엉덩이가 뜨거워. 통풍 시트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열선으로 그냥 가득 채워졌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그록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AI가 이거가 최적화가 안 돼 있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프트웨어 정말 잘 만드는 이런 데서. 그리고 저도 지금 티맵을 쓰고 있잖아요.
단점이 일반 기본 내장된 내비가 좀 아쉽다. 이것도 근데 많이 업데이트 됐다고는 들었더라고요. 작년이나 뭐 올해 초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가장 안 좋은 점이 그거 속도 단속. 사실 우리나라 속도 단속은 미리 알려주는 게 사실 국룰이잖아.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속도를 안 알려줘. 진짜 매주 상품권 날라올 것 같아. 그냥 알림음으로 한번 앞에 카메라 하나 있다? 이러고서 내가 과속인지 이런 거를 안 알려주는 게 너무 치명적이야. 그래서 매번 주행마다 계속 속도를 확인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이것도 우리나라 좀 최적화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뭐 나중에는 해주지 않을까? 이건 어차피 소프트웨어로 손쉽게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3주 동안 타본 이 경험을 좀 공유를 했는데, 제가 기존에 소카로 내연기관만 계속 오랫동안 탔거든요. 1년 넘게 빌려가지고 좀 내 차처럼 타긴 했는데, 여기에서 넘어오니까 이 만족도가 너무 컸어요. 그리고 특히나 가격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아니 5천만 원대 이 정도를 탈 수 있다고? 앞으로는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또 버렸잖아 우리. 막 사고 팔고 사고 버리고 막 사고 버리고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착한 아이템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